네, 안녕하세요. 두산노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1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아침 9시 30분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났죠? 지나서 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우리 주주분들, 두산노빌리티만 기다리는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고요. 자, 오늘도 올라가줬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자, 넥스트에서 87,400원, 자, 본장 전에 87,400원에서부터 거래가 됐었지만은 그래도 이 우익 구간에서 딱 본장 스타트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조금 빠지기는 했어요. 이게 조금 아쉽다. 그래도 여전히 기쁘시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 자체가 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자, 지지받았던 그 구간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 빠지지도 않고 지지를 완벽히 해주고 있다라는 건 드디어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주주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축하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기분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올라가는 자리가 사람 심리를 확신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확신이요, 손가락이 먼저 나가게 만들고 그 순간부터 자, 우리가 매매를 제대로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냥 축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두산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어떤 거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어떻게요? 두산노빌리티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달성을 해볼 수 있게끔 자, 댓글로 신고가를 같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신고가가 많이 안 달리면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를 잘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저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상 구독,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두산노빌리티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자, 어제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물량을 많이 덜어내셨어요. 비중 조절 좀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셨을 때 우리 두산노빌리티 지금 매도 구간은 아니고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자, 캐치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신고가 응원 같이들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장 기준으로는요, 장 초반부터 거래량 지금 몇 시죠? 9시 40분인데 거래대금 7,650억 터져주면서 장 초반부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어제 종가 부근 근처를 완벽하게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자, 우리가 항상 이제 걱정해왔던 자, 이 구간 있죠? 그동안 조정받았을 때 박스권 상단부, 자, 이 구간을 완벽히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어제 나와줬고, 그리고 오늘은 어제 박스권 상단부까지 빠졌던 그림이 있지만 다 말아 올려줘서 자, 종가 마감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지금 9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장 마감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종가 자체를요, 박스권 상단부 위쪽에다가 완벽히 안착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5일선 위쪽에도 자, 엄청난 이격이 발생했죠. 이평선 위쪽으로 완전히 올라타 버리는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요, 자, 그냥 위에서 개인들이 자, 밑에서부터 따라붙어서 올린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쌓여있던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보게 되면 우리 개인분들이 얼마? 500만 주가량, 거의 5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던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량들을 누가 받았다? 자, 어제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기관, 자, 기관, 금융투자, 자, 그리고 은행, 연기금, 자, 사모펀드까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그동안 물려있던, 자, 그동안에 답답했던 개인분들이 아, 이제는 반도체인가? 자,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자, 그동안 지겨웠던 구간들, 혹은 본전권, 혹은 뭐 약수익권에서, 혹은 위에서 타셨던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동안에 가지고 와 있었던 이 개인분들이 약수익권 정도에서 정리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자, 그리고 기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물량을 컨트롤하는, 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체가 자, 개인들은 털고 개인은 물량을 넘기고 나갔으니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려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도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와 줬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두산노빌리티가 출발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위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나쁜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분 좋은 얘기만 계속해서 하면 그건 그냥 여러분들 이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영상이지 자, 실질적으로 도움은 크게 되지 않을 겁니다. 두산은요, 분명히 이런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박스권 상단부를 그냥 쭉 뚫고 쭉쭉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자, 저는 그 말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앞전에 있었던 이 박스권 이 안에서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박스권 형태로 흘러가는 흐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자, 하락하면 우리는 이럴 때마다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고, 올라가면 자, 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들에선 뭘 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자,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제도 개인분들이 많은 매도 물량 내보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밑에서 이 추가 매수로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가격이 막 엄청 오른 느낌은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왜 비중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일단 주식은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용을 썼다. 근데 우리 두산은 끌고 오는 기간 동안 신용 물량이 좀 많이 털리긴 했죠. 자, 뭐 어찌됐든 뭐 신용이 썼다, 수량이 너무 많다,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종목은 맞아도 사람이 먼저 이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같은 강한 날일수록 기분은 당연히 좋지만, 자, 우리가 이 기준표를 잘 작성해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를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아래 꼬리가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담인데, 일단 이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거래소에서, 넥스트에서 장 전에 올라갔던 가격이니까 자, 이 가격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본장이 되자마자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밑으로 빠졌다가 자, 드디어 자, 이 구간까지, 자, 이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줬었지만 거래량 뭐 25만 주, 자 58만 주, 뭐 30 몇만 주씩 터지면서 내렸어요. 꽂혔지만 자, 이 분봉상의 쌍바닥 구간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지지 구간 위쪽으로 안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요, 이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의 여지는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도 내려가지 않게 이 아랫꼬리 만들어주고 나서 이 구간, 자 어제 이 본장 마감하려 할 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와 주더니 움직여주던 칸인데, 자, 이 구간도 지지받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죠. 결국에 우리 두산은요, 뭐 외국인이든 뭐 큰손이든 자, 원하는 물량이 들어와야 박스권을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자,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박스권 상단부로 돌파하고 나서 지지 구간 만들어 간다라는 그림이 나와주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맞았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 동시에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해도 되냐라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보유자분들이, 자, 신규 매수자분들이 따라붙는 자리는 아니고 우리 보유하시는 분들이 대응하시는 자리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이 어디냐? 자, 박스권 상단부 근처예요. 여기서 우리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운 딱 1번, 운 좋게 한 번 더 쭉 뽑아서 자,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자, 흔들기 한 번으로 멘탈이 무너져서 손절을 하게 되거나,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2번째, 흔들면 털립니다. 왜냐면 자, 어제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날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가 생기면서 자, 매도 심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어제 들어오셨던 분들, 어제 장 마감 무렵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오늘 장 초반에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털리실 분들은 많이 없겠죠. 근데 그래도 좀 겁먹으셨을 수는 있겠다, 걱정을 많이 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파신 분들도 굉장히 아깝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가격을 들어올려주고 하고 있으니까 아,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거고, 일단 제가 여기서 뭐 하나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SMR 얘기 있잖아요. 이 전력 얘기들. 자, 사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10월 달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렇게 1월 초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이 가격대를 제껴주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연초는 뭐예요? 자,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뭐 기업들도 그렇고, 자, 우리 투자 전략을 집행하는 시기가 언제다? 연초예요. 자, 즉 지금은 기존에만 생각하던 전략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단순히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재료 하나 떠서 오르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주가가 변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대에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 큰 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공식이 있죠. 뭐냐면 우리 한국 증시가 올라가면 개인분들의 관심이 생기고, 자, 개인분들의 관심이 생기면 사람들은 결국 이 증시에서 가장 강한 놈을 매수를 합니다. 일단 그게 누구였죠? 최근에는 삼성전자였죠.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고, 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자, 삼성전자 영원히 안 올라요. 오늘도 보게 되면 드디어 이 계속되던 양봉을 뒤집어버리는 음봉이 나왔죠. 어느 순간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딱 어떤 일이 일어진다,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에서 익절하는 개인들이 생기고요. 그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간다? 자, 이 증시 안에서 이 종목 저 종목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 전통강호, 뭐 조선주가 있을 수 있겠고, 조방원, 자, 방산, 원자력, 뭐 바이오도 있을 수 있겠고, 많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순환매라는 거는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순환매도 영원하지는 않다. 삼성전자가 한참 끌고 가다가, 자, 매도 물량이 여기서 딱 터지게 되면 그 돈이 기존의 주도주로, 뭐 혹은 다음의 주도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예요. 뭐 조선이든 방산이든 원전이든 바이오든 뭐 로봇이든 그 중에서도 자 어디 쪽으로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두산에너빌티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자 삼성전자에서 자 이 순익 개인분들이 매도하시고 나서 이익 실현하시면 원자력이랑 원전이랑 자 바이오랑 로봇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이 하나오션이 역대급 좋은 내용이 나와도 많이 좀 힘을 못 쓰죠. 그리고 방산주는 뭐 나오지도 않고. 자, 어쨌든 오늘은요. 일단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고 난 어제죠. 어제 돌파하고 나서 그 자리를 유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이런 단기적인 상승 시그널이 붙여질 수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어쨌든지 간에 이 매물대는 존재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음봉 만들면서 흔드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추격 매수하시면 살짝 꼬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분들은요 비중을 좀 점검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SMR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력, SMR 이거 필요하다라는 말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죠? SMR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도움이 되신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돌파해보자 라는 뜻에서 구독과 좋아요 신고가 한 번씩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전력과 SMR이 필요하다는 말을 다들 하는데 시장이 어떤 상태냐면 당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SMR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왜냐면 이 전력이라는 거는요 지금부터 설계를 들어가고 지금부터 움직여야 그래도 3, 4년 뒤에는 전력난이 덜해지는 구조예요. 자, 근데 지금 시장을 뭘 하고 있습니까?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비용 얘기를 하고 상용화가 되니 많이 이거 쓸 수 있는 거니 아니니.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 왜 조심스럽냐면 전력이랑 SMR이 결국에 올라가 줄 것이지만 자, 어느 순간 과열이 오게 되면 고점 찍고 나서 내려오는 구간도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SMR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자, 엄청난 상승이 나옴과 동시에 이 밸류에이션이 뻥튀기가 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그동안 25년에 올라온 이 내역, 이 주가는 선반영 받은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맞아요. 선반영 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본 게임은요. 결국 기자재 공급 계약입니다. 자, 기자재 공급 계약. 이게 무슨 말이냐? 두산에너빌리티가 MOU 하자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요. 근데 MOU는 법적인 효력이 약하다. 그냥 야 두산 야 니네 나랑 뭐 좀 해볼래? 원전 좀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뭐 가스터빈 몇 개 줄래? 아니면 우리 여기 미국에 원전 하나 만들 건데 니네 시공 좀 하냐? 뭐 이런 내용이 MOU인데, 근데 이 본격적인 공급 계약은 뭐다? 계약금이 오가고 자 발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돈이 되는 단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26년부터 이런 공급 계약의 흐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SMR 자체를 설계하는 회사는 많아요. 근데 기자재 발주가 생각만큼 빠르게 안 나왔죠? 그게 의심을 낳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미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들이 있죠. 자, 네이버에 정부 지원금 들어가는 프로젝트 원전 관련해서 검색하시면 짜르륵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결국 발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두산이 받든 다른 회사가 받든 어쨌든 간에 발주는 구조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출발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올라온 구간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SMR을 까들이 있으시죠? SMR가 두산 까들.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 SMR은 비싸서 상용화가 안 된다. 그냥 전력을 사서 쓰는 게 더 싸다. 이 얘기는 미국에도 많이 존재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만약에 여기서 사서 쓸 전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사서 씁니까? 전력을 사서 쓰려면 전력이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전력이 부족해지는 국면이면 기업들은 결국 뭐를 원하냐면 안정적인 자체 전력 공급망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SMR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건 자, 이거는 뭐 유행 타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그들이 살려고 진짜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왜냐면 우리 2028년에요. 뭐 G 버너바라든지 뭐 가스터빈 이런 거는 이미 다 매진이 되어 있고 다 계약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피크 시간대 이 전력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전력치보다 30% 정도가량 부족하다라고 해요. 2028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AI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전력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들 속에서도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자, 빅테크가 SMR, 자, 원전 쪽을 계속해서 검토한다라는 흐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픈 AI, 이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AI 기업은요,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 문제의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가 한 번 더 이어질 때 SMR 관련주가 다시 한번 이 불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SMR이 끝났다라고 말을 할 때, 비싸다라고 말을 할 때, 상용화가 어렵다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 전력 부족이 심화가 되게 되면 결국 심한 이 시장은요, 다시 SMR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가라는 건 이러한 필요가 확신이 드는 순간에 자, 어떻게요? 기대감이 한 번에 확 붙으면서 팡 하고 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제서야지 지금이라도 사야지 3에서 4년 뒤에 대박 날 거니까 하면서 마지막 상승 열차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자, 불타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다렸다가 강한 상승 랠리가 한번 나오면 자, 그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 이게 정리하는 건 이게 제 전략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날 가만히 계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강하게. 근데 그러기 싫으셨는지 이 개인분들이 매도 물량 많이 내비치신 것 같은데 일단 자, 어제 오늘 같은 날 뭐가 제일 위험합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겠다.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들이 왜 늦게 살까요? 올라가야지 그때서야 삽니다. 한 발 늦어요. 두산도 똑같습니다. 자, 올라가는 자리들, 이런 올라가는 흐름들 보고 지금 사야지. 이러면 이게 늦는 겁니다. 매매 기준은요, 항상 내려갔을 때 눌림목에서 그리고 이런 박스권 상단 눌림 자리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솔직히 지금은 아니고 기다리셨다가 타이밍이 나오면 제가 그때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두산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뭐 30만원, 40만원, 뭐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무한히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 10만원 돌파하면서 급등 랠리가 바로 붙어버리면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은 맞지만 이런 랠리가 붙으면 정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마찬가지로 어제 종가 부근에서 돌고 있지만 자, 거래대금 거의 1조 가까이 나와줄 거예요. 자, 오늘은 1조 넘게 나올 거죠. 그러면서 어제 종가 라인 근처를 자, 이 근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건 어제 장대 양봉에 자, 중간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아래 꼬리 길게 달려주면서 위쪽으로 자, 안착해주려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한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매물대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추격 금지, 자, 눌리는 구간 기다리시고 보유자의 분들은 자, 비중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보유자분들은 우리 랠리가 붙게 된다라고 하면 자, 매도 타이밍도 같이 한 번씩 잡아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 영상 뒷부분에서 매수 매도 타점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혼자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베스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뭐 혹은 황금손 다니엘의 타점 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고요? 자, 두산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자, 후속주까지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뒷부분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자, 지금 벌써 영상이 거의 20분 가까이 되는데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두산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 타점이나 뭐 이런 거는 실시간 대응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냥 황금손 다니엘의 관점이 이렇구나 라고 받고 나서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후속주는요, 정말 어렵게 가져왔고 2026년 최초 공개하는 거고 구독자 30만 기원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30만 딱 달성되자마자 공유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이번에 준비한 종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죠?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자,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자, 이 사이클이 왔을 때 10만 원 가까이 10만 전자를 외치다가 사이클이 끝날 때 어땠죠, 여러분들? 자, 코로나 때도 이 삼성전자가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방어하려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추진한 게 뭐가 있냐면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뭐다? 자,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이 로봇과 전장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뭐냐면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부품이 있죠. 자, 어떤 걸까요? 바로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그냥 이 로봇과 로봇과 자동차에 있어서 자,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자, 거리 측정을 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이 진행 중이고요. 자,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며 지분 구조까지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최근의 시장 상황 자체도요, 자율주행 테마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돈 냄새를 맡은 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전형적인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다?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에요. 개인들은 내용을 모르고 던지고,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엄청나게 쓸어 담는 것. 이들이요, 여러분들,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자,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종목이 뭐였죠? 바로 이 앞전에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이유 한마디만으로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한 10배 정도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거. 자, 이미 미래 산업 중 하나이고요,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26년에요, 여러분들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 어쩌면 여러분 인생 처음 혹은 26년 처음으로 이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는 종목. 자,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자, 여유자금 300만 원으로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꼭 남겨주시고요. 이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 인수입니다. 자,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이 텐베거 후보 M&A 종목,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매도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두산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산과 인수를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앞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9630-2563입니다. 자, 이쪽으로 두산, 인수 자, 보내실 수 있는 시간 3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1, 2, 3 자, 3초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 이 매수매도 타점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 왼쪽에 핸드폰 화면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 매수 매도 타점을 말씀드린다, 보내드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요? 010-9630-2563번으로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보내드리게 되면 화면 왼쪽에 있는 번호로, 아니요, 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구간에서 타점 안내 드렸는지 보게 되면, 자, 10월 29일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트럼프 대통령이 예이픈 연설과 함께 넥스트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타점 현재가로에서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때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단기 고점을 형성했을 때, 자, 이때가 왜 안내를 드렸습니까? 자, 이때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연설을 한 날이 있대요. 근데 마누가 프로젝트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한마디도 안 해버리면서, 자, 막판에 엄청나게 밀리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 타점 안내 드리면서 다음 날이라도 우리가 장 초반에 대응함으로써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 드려야겠죠. 그게 언제였느냐? 자, 이 구간 다시 문자 내역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때가 될 수 있겠네요. 11월 25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60일선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위쪽에서 지지 여부 확인 이후에 73,4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안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역시나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요, 반복적으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9630-2563번으로, 자, 두산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수합병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인수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간혹가다 내가 번호 외우기가 조금 번거롭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상 제목란 누르시게 되면요, 가운데 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눌러보시게 되면, 자, 어떤 게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황금손 다니엘의 번호를 직접 입력하실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번호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 두산 혹은 인수,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간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든 혹은, 자, 간편 문자 발송 링크든 편하신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오랜 시간 동안 시청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